지난 7월 1일 밀락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지요. 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조치인데 문제는 환경은 나아졌지만 상권이 무너졌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7월 1일 밀락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확인차 한번 수변공원 갔었는데 정말 네네. 많이 깨끗해지긴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네, 그 밀락수변공원이 한 해 9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였습니다. 네네. 그 내국인뿐 아니고 외국인도 많이 찾는 장소였죠. 뭐 주말이 되면은 몰려온 관광객들로 인해서 뭐 가게 앞에는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주공원 지정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4개월이 넘도록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도 사실 남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가게 한 10여 곳이 폐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폐업한 가게가 한 15곳이랍니다. 저희 협회가 실제 지난 10월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처럼 금주구역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상인 10명 중에 9명은 폐업할 것이다. 예. 근데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시민 응답자의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금주구역을 지정했는데 수변공원 환경은 나아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어렵고 하니 실제 좋지는 않다. 그리고 또 방문율도 높아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예. 오히려 상권이 피폐화되니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녁에는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치안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더군요. 저도 가면서 느낀 게 정말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 네네. 앞에 있는 회센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거기 이제 뭐 편의점도 있고 한데 정말 한산하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이렇게 하나를 누르면 하나를 이제 부풀어 오르고 좀 그렇죠. 손해를 예. 보는 경우를 생각하게 됐는데 예, 그러면은 뭐 가게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 지난 9월 달에 수영구청장과 간담회가 실제 있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실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 실제 5곳의 상호와 매출을 표기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금주공원 지정 직후 7월달, 8월달 2달 매출이 작년 7, 8월달 2달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하루 마수거리도 못한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금주공원 시행 4개월 보름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살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변공원 인근의 횟집, 회센터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실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슈퍼라든지 카페, 분식집 이런 2차 상권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 카페를 인수한 여사장이 그러더군요. 설마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금주공원 알고도 시작했다. 그런데 손님 너무 없어서 지금 속이 숯검덩이 됐다. 너무 후회한다면. 그래서 임차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듯 횟집이라든지 하루의 센터뿐만 아니고 편의점, 카페, 노래방 등 그 가게의 매출 절벽은 말할 것 없습니다. 예. 뭐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뭐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 등 주변 상권까지 피해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지경 되니까 이제 치킨 가게라든지 카페, 편의점 등 이런 가게를 부동산에 매물로 많이 내놨거든요. 예. 그런데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폐업한 점포는 임차 기간이라도 끝났습니다. 권리금을 포기를 하고 나갔죠. 문제는 기간이 남은 임차 상인들과 가게 하나로 생존을 잇는 영세 상인입니다. 이들은 이제 매출이 없으니 이익은 고사하고 지금 이제 빚을 끌어다가 임대료나 생활비를 쓰고 있는 형편은 아닐까요,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9명이 임차 상인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뭐 카페 여사장님은 카페를 그 금주공원이 지정된 사실을 알고 인수를 하신 분이 그렇죠. 있는가 예, 하면 예. 그 저도 보면 자주 가는 그 회센터 사장님 계시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오신 것 같아서 예, 보통 그 맞습니다. 자리를 얼마나 지켜오신 분들인지요?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 대부분은 이 한 자리에서 오랜 동안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최소 20년에서 25년이 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실제 상인들이 참 많더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신 분들, 요 분들한테는 수변공원은 좀 남다른 의미겠네요. 네,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 같은데요. 상인들에게 수변공원은 사실 단순한 공원이 아닌 상 그 자체입니다. 그 매미 같은 태풍 때 상가가 침수되거나 또 손실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피눈물로 지켜낸 생업터진이죠. 이곳 수변공원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주역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지역 상인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푸른 바다의 강한 대교 또 새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야경도 좋습니다. 멋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머니 빈 야간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신선한 해한정과 소주 한 잔 아닙니까? 이 청년들에겐 야외 버스킹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거니까요.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찾았으니까 이 수변공원이 하나의 문화가 된 그런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순기능적인 게 있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단속을 해도 예.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시간 부분은 제한을 해도 안 네. 되고 분명히 그거는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금주구역 지정하기 전에 상인들과 좀 협의 과정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전에 말이죠. 약간 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요? 그 사회자님, 금주구역 지정은 상인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관광객 유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실제요. 그럼에도 사전에 상권 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죠. 또 해당 상인들의 의견 수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론화 과정 없이 한 차례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설명회는 금주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였습니다. 이 자리가 공청회로 대체됐는데 부청장님은 인사만 한 채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은 전혀 반영될 리가 없었다 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공원을 이제 앞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겠다. 네, 그렇죠. 상권도 살리고 공원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럼요. 수영구청에서 거부를 했죠. 상인회를 결성해서 자신 가게뿐만 아니고 수변공원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심지어 구청장님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말만 계속 되풀이를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천일 같은데 이런 상인들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 나갈 지경이죠. 그래서 예. 지난달 한정당 건물 앞에서 삭발로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삭발한 분은 75세 할머니인데 하루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짜당 소속의 구청장과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정당이 좀 나서라. 그래서 중재를 좀 해달라 하는 절박함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안 되니 또 집회를 해도 안 되니 지금은 11월 달부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상인들은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계속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환경이 깨끗해진 건 맞고 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적인 방안 그러니까 뭐 일단 상인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금주구역 지정을 하루빨리 좀 해제해서 많은 젊은이가 다시 수변공원을 좀 찾게 해달라. 상권을 회복시켜달라. 딱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해마다 너무 그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통도 있었고 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쓰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상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예. 특정 시간에만 좀 음주를 허용하는 금주구역 시간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내고 있다 하는데 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상인들도 금주구역 시간제라든지 음주 지정구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지금 구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공론화장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만 이제 피폐화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영구청이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좀 조직화를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하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금주구역 시간제가 뭐 코로나19 때 그렇게 정해졌을 때 좀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상인들이 나서서 뭔가 통제를 했느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상인들은 오히려 계속 뭐 연장해달라 이 말씀만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밤새 이렇게 이제 금주구역이 완전히 해제가 됐을 때, 네네. 그럴 때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뭐 좀 자정의 목소리나 아니면은 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역할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이게 요원한 방법이, 그러니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저는 상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럴 때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쓰레기 대책 네. 또 소란 등을 같이 좀 관리하고 주변 공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주변 공원을 살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가게 매출을 올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시급한 해남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주민의 쾌적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저는 주민의 생계 대책이다. 그래서 수영구청은 수변공원을 쾌적한 산책로도 중요하고 방파제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영 관광 1번가로 부활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합니다. 네. 예. 끝으로 예.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세계적으로 음주 문화가 엄격한 캐나다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많은 주에서 야외 음주 제한을 해제하거나 상시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영업자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경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청에서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상인들을 좀 한번 만나보시고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인회가 스스로 쓰레기 대책 등 이런 공원 주변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전국적인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지금 상인들은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졌고 생각도 그럼요. 달라지고 예.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 좋은 예. 방법을 좀 대안을 찾아내자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